지가 영재인지도 모르고 있던 친구도 있어요. 아, 난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막, 난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왔는데 얘기해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아이들의 영재성을 막는 부모 최악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른들의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조급함이죠. 자, 어른들의 조급함이 왜 그걸 막냐면은 일단 어른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우리나라에선 살아남냐면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살아남아요. 말을 딱 시켰는데 말을 잘 들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애들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황소 같은 시스템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소 나쁜 학원이라고 저는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황소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랑 잘할 수 없는 친구 너무 명백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이제 그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서 안 되는 친구들이 오히려 수학을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수학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 황소에 가서 나의 풀이를 그대로 써라 그러면 내가 왜 이 풀이를 그대로 써야 되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 문제 풀고 미션 해결하면 가는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하고 얘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황소가 막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친구는 거기 안 맞는데 거기다 집어 넣어놓은 거죠.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이 독창적인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패턴을 못 읽어요. 이런 친구는 또 패턴을 읽도록 도와줘야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수학은? 그러면 그런 친구는 오히려 불러서 일로 와봐. 너는 여기서 너한테는 수학은 창의력을 요하는 과목이 아니야. 너한테는 수학이라는 거는 혼자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패턴을 파악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무기와 쓸 수 없는 무기를 잘 파악해서 분류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조급하거든요. 일단 시키면 빨리 해서 문제집을 빨리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이거 넘어가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또 두 바퀴 돌려야 돼.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신 게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영재와 실제 영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영재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별로 영향을 안 주거든요. 영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영재는 누군가가 막 개발해줘서 이런 거 우리 영재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런 영재라면 사실 부모님이 막 노력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튀어나와요. 막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재가 아닌 아이를 영재처럼 막 교육시키는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예 이 방법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수월함이 좀 달라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착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지금 우리 아이가 원래 영재인데 내가 지금 못 챙겨주고 못 끌어줘가지고 얘가 안 튀어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되게 많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 끌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아이의 영재성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영재들이요. 그 영재들은 그냥 고도 영재나 초고도 영재 말씀하시는 걸 거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는 영재가 꼭 한 분야에만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어. 영재 아니야. 근데 똑똑하다는 말은 듣거든요. 근데 영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잘하는 게 없거든? 근데 영재는 굉장히 다방면에 있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종합적으로 메타인지를 할 줄 알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인간 친화적 지능이 뛰어나서 사회성이 뛰어난 영재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낮아요. 예, 그냥 그거는 뭔가 그냥 애가 성격이 좋네 이러고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는 영재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재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재성이라는 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영재들 중에 진짜 영재들 중에 웩슬러 검사하면 IQ 낮게 나오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진짜로 고민하시고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내가 끌어주면 영재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망친 거 아닐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본 진짜 영재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사실은 영재들이 제가 우리 학원 영재들 뽑는 학원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오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영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이제 위인전개 나온 영재들 있잖아요. 7살 때 뭐를 다 뗐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치동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대치동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1학년이나 2학년인데 소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5학년이나 6학년보다 더 잘 그냥 쫙쫙쫙쫙쫙 나와요. 그래서 얘 뭐지?
이런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개념을 딱 주면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그거를 이거 예전에 배운 적 있는데 착착착착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유의 영재들이 있어요. 이런 영재들은 굉장히 학원에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유형의 영재들이 있는데 지가 영재인지도 모르고 있던 친구도 있어요. 난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난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왔는데 얘기해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한국 수학이 안 맞아서 구박당하던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는 수학을 못한대요. 수학을 못한대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 이 친구는 이제 겉으로 보기도 되게 특이해요. 이제 부모님도 걱정하시는데 이 친구는 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근데 답이 보여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방정식의 함수를 보면 딱 보고 숫자를 쫙 돌려가면서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 그럼 그때부터 물어요. 선생님 답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답이 맞아.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면 또 설명을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제가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보고 뭔가 고민해보고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이런 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얘는 뭐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보인다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답이 보이는 게 좀 감이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근데 거의 저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수학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했는데 거의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답을 딱 보면 문제 딱 보면 답을 딱 뽑아낸 친구가 있다. 이런 친구가 있고 세 번째로 특이한 친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애들 영재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래서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지? 하면서 자기가 가르쳐준 적 없는 중고등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지?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 엄청 느리고 생각도 엄청 느리고 할 때 질문 엄청 느리고 이런 거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지? 얘 어떻게 생각해냈지? 보니까 우연인가? 보니까 아니에요. 지가 정말 생각해내서 그걸 잘 설명하더라고요. 보면 이런 영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티가 안 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재들이 굉장히 눈에 잘 띄고 이제 그런데 아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은 오히려 수학을 못하는 애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상하게 저희한테는 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영재 아이들이 부각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재들의 영재성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영재들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묻힌다고 생각해요. 인정받지 못하면서 묻힌다. 왜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영재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수리 논리 지능이 뛰어나거나 한 분야가 딱 뛰어난 친구들은 다른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한국 이 시스템에서 수행평가도 챙겨야 돼, 기말고사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정기술도 있어, 한문도 있어, 도덕도 있어, 수학도 있어, 영어도 있어, 과학도 있어, 사회도 있어, 이런 거를 다 챙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지 저도 잘 이제 한국 시스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이런 것들을 못 챙겨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옆에서 보기에는 얘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이제 이런 걸 극복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학벌 얘기했지만 좋은 대학을 못 가버렸어요. 그럼 이 친구가 영재라도 주위에서는 쟤 똑똑한데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재들이 영재성에 묻힌다, 퇴보한다가 아니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점점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발굴하기 힘든 그런 타입의 영재들,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